은퇴하고 살던 집도 팔았는데 내 손에는 여전히 한 푼도 없다. 이 제목을 처음 보면 누군가는 고개를 갸웃할 겁니다. 20억짜리 강남 아파트를 팔았는데 왜 월세를 살지? 대체 돈은 어디로 간 걸까?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이야기는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은퇴를 이렇게 상상합니다. 집 한 채 있으니 괜찮겠지. 퇴직금 받고 집 줄여가면 살 수 있겠지. 애들 다 키웠으니 이제 내 인생 살면 되겠지. 하지만 현실의 은퇴는 숫자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자산은 있는데 현금이 없고 집값은 올랐는데 생활비는 부족하고 평생 모은 재산은 있는데 정작 오늘 점심값을 고민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특히 한국의 많은 은퇴 세대에게 집은 사는 곳이자 노후 대책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집이 곧 현금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강남 아파트 20억 매각한 노부부가 왜 월세방에 사는가라는 질문은 단순한 소비 실패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은퇴 준비에 가장 어려운 질문 자산은 있는데 왜 불안한가를 보여주는 사례에 가깝습니다. 집을 팔았는데도 돈이 없다는 말의 진짜 의미. 상상해 봅시다. 서울 강남에서 30년 넘게 산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은 정년까지 직장 생활을 했고 아내는 가정을 꾸렸습니다. 월급 받을 때마다 대출 갚고 아이들 교육시키고 부모님 부양하면서 결국 아파트 한 채를 남겼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집값은 크게 올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와, 이제 걱정 없겠네. 그 집 팔면 노후 끝난 거 아니야? 그래서 부부는 결심합니다. 집을 팔고 조금 작은 곳으로 가자. 남은 돈으로 편하게 살자. 20억의 집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계산해보니 현실은 달랐습니다. 양도 관련 비용 정리하고 대출 정산하고 자녀 결혼 지원금 조금 보태고 병원비 대비 자금 따로 빼고 노후 자금 일부는 예금으로 묻고 생활비를 계산해보니 생각보다 금방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집을 팔아 얻은 돈은 월급처럼 매달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한 번 손에 들어온 돈은 계속 빠져나갑니다. 5월 300만 원만 써도 1년에 3,600만 원입니다. 20년이면 7억 2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의료비, 돌봄 비용, 물가 상승까지 더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결국 부부는 결론을 내립니다. 집은 팔았지만 큰 집 다시 사는 대신 월세로 살자. 돈을 남겨야 오래 산다. 겉으로 보면 이상해 보입니다. 20억 자산가인데 월세.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집의 크기보다 현금 흐름을 선택한 것입니다. 은퇴의 핵심은 얼마가 있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다. 젊을 때는 소득이 자산을 지탱합니다. 월급이 들어오니까 자동차를 사고 대출을 내고 여행을 갑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구조가 완전히 바뀝니다. 자산이 소득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은퇴가 흔들립니다. 예를 들어 15억 자산이 있어도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다면 불안합니다. 반대로 자산은 적어도 연금, 임대소득,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있으면 훨씬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은퇴 설계 전문가들이 자주 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얼마를 모았습니까? 가 아니라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몇 년 동안 유지됩니까? 입니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가 하는 실수. 첫 번째는 집값 상승을 노후 준비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집값이 올랐다고 생활비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자녀 지원을 끝없이 계속하는 것입니다. 결혼, 전세, 손주 양육. 부모 입장에서는 사랑이지만 은퇴 후에는 회복할 기회가 적습니다. 세 번째는 지출 구조를 안 바꾸는 것입니다. 소득이 줄었는데 생활 방식은 그대로면 자산은 예상보다 빨리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은퇴 준비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은퇴 준비는 생각보다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지금 가진 자산 중 실제 현금화 가능한 건 얼마인가? 매달 꼭 필요한 생활비는 얼마인가? 연금이나 정기소득은 얼마인가? 의료 돌봄 비용은 어디서 나올 것인가? 내가 90세까지 산다면 버틸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중요한 것 하나. 은퇴는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가장 힘들다고 말하는 건 소득 감소보다 역할 상실입니다. 누군가의 상사였고 부모였고 가장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정이 비고 사람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에는 돈과 함께 관계, 건강, 하루의 리듬도 들어가야 합니다. 결국 노후는 얼마나 큰 집에서 사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편안하게 사는가의 문제다. 강남 아파트를 팔고 월세로 간 노부부의 이야기가 마음을 건드리는 이유는 그 안에 우리 사회의 오래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집만 있으면 괜찮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질문이 달라집니다. 이 집이 내 삶을 지켜주고 있는가? 누군가는 큰 집을 정리하고 작은 월세에서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자녀 지원을 줄이고 자신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처음으로 취미를 갖고 천천히 아침을 먹습니다. 중요한 건 남들이 보기 좋은 노후가 아니라 내가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노후입니다. 집은 자산입니다. 하지만 노후를 지탱하는 건 결국 현금 흐름이고 건강이고 관계이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여유입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의 마지막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내 삶의 속도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는 한 단계 더 깊어집니다. 강남 아파트를 팔고 월세로 들어간 노부부의 선택은 단순히 돈이 없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은퇴 이후 인간이 느끼는 불안의 구조 자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 불안은 대부분 소득 부족에서 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불안은 소득이 끊긴 상태에서 자산이 줄어드는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같은 1억 원이라도 느낌이 다릅니다. 직장인이 월급으로 모은 1억은 앞으로 더 벌 수 있다는 감각이 있습니다. 반면 은퇴자의 1억은 이걸 쓰면 다시 채울 수 없다는 감각이 생깁니다. 이 차이가 행동을 바꿉니다. 사람은 돈이 줄어드는 속도를 실제보다 더 크게 느낀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손실 회피로스 어버절라고 설명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사람은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을 더 크게 느낍니다. 100만 원을 얻는 만족보다 100만 원을 잃는 스트레스가 더 큽니다. 은퇴 후에는 매달 생활비가 사실상 자산 감소로 인식됩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 10억이 있다고 해봅시다. 매달 300만 원씩 생활비가 나가면 숫자는 이렇게 줄어듭니다. 9억 9,700만 원, 9억 9,400만 원, 9억 9,100만 원. 논리적으로는 당연한 소비인데 심리적으로는 계속 재산을 잃는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은퇴자는 소비를 지나치게 줄입니다. 여행도 안 가고 병원도 미루고 먹고 싶은 것도 참습니다. 재산은 충분한데 삶의 질은 떨어지는 역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은퇴 연구에서는 총자산보다 현금 흐름 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본다. 흥미롭게도 행복 연구와 노년 연구를 보면 일정 수준 이후에는 자산 총액보다 예측 가능한 생활 구조가 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뇌는 큰 숫자보다 예측 가능성의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매달 250만 원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20억 자산이 있지만 매달 얼마를 써야 할지 불안한 사람보다 심리적 안정이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설계에서 중요한 원칙 하나가 나옵니다. 원금을 쓰며 사는 구조보다 소득이 만들어지는 구조가 오래간다. 연금, 배당, 임대 수입, 부분 근로, 일정한 인출 계획. 방식은 달라도 핵심은 같습니다. 내가 얼마 남았지? 가 아니라 다음 달도 괜찮겠구나. 이 감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마지막 변수 하나 시간. 40대에는 10년이 길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은퇴 후 65세부터 90세까지는 25년입니다. 생각보다 깁니다. 의학 발전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우리는 지금 더 오래 일하는 시대가 아니라 더 오래 은퇴해서 사는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예전에는 퇴직 후 10년을 준비했다면 지금은 2530년의 삶을 설계해야 합니다. 이 말은 곧 집 한 채 가격보다 생활 시스템이 더 중요해졌다는 뜻입니다. 결국 그 노부부가 월세를 선택한 이유는 어쩌면 이런 생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큰 집에서 살고 싶은 게 아니야. 남은 시간을 불안 없이 보내고 싶은 거야.
은퇴의 목적은 재산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끝까지 내가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 순간부터 집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가 됩니다.